우리 우주에는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주기율표 92번 원소인데요.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가 대략 118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게요. 그 중에서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우라늄이라고 보시면 돼요. 93번 넵튠륨, 94번 플루토늄, 그 이후로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93번 이후의 원소들은 전부 다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발견한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라늄이 자연 상태로 있는 원소 중에는 가장 무거운 원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에는 동위 원소가 있어요. 우라늄 238, 235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자 여기 이제 238, 235는 이거는 이제 질량수라고 하는 거죠.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를 합한 개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238과 235를 비교해 보자면은 양성자 개수는 이 우라늄이라는 원소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체성. 이게 지금 92번이니까 양성자 개수는 92개. 우라늄 235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자 개수는 92개. 이게 우라늄이라는 정체성은 양성자 개수 92개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38과 235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 이게 중성자 개수가 차이 나는 거죠. 238이 양성자, 중성자 더한 개수니까, 그러면은 우라늄 238의 중성자 개수는 100만 6개, 그 다음에 우라늄 235는 그것보다 3개 적으니까 100만 3개가 되겠죠. 자연 상태로는 얼마나 존재하느냐? 우라늄 238이 절대 다수입니다. 99.3% 정도. 그 다음에 우라늄 235가 0.7% 정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우라늄 235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중성자를 때립니다. 중성자가 1932년에 발견됐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얘를 원자핵에 때려도 전기적 반발력이 없겠죠. 그래서 실험하기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그런 요소가 되는데, 이걸로 사실 처음에는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가 좀 강했어요. 그런 걸 이제 초우라늄이라고 부르는데, 우라늄보다 무거운 그런 원소를 만들려고 하다가 뭘 알게 되냐면은 235가 이제 순간적으로 236이 됩니다. 중성자를 하나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얘는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이렇게 쪼개져요. 바륨과 크립톤으로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중성자를 다시 또 방출을 하는데 2개에서 3개 정도, 평균 2.5개 정도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 바륨과 크립톤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핵분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핵분열.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델타 E라고 하면은 이 값이 얼마냐면은 보통 이렇게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이제 M은 메가 100만이라는 뜻이죠. 100만. 그리고 여기 EV는 그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 우리말로 하면 일렉트론 볼트의 약자예요. 요건 어떻게 정의되는지 곧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200에다가 100만이니까 이게 2억 전자볼트입니다. 2억 전자볼트. 이게 굉장히 큰 에너지예요. 원자 하나당. 그래서 이 큰 에너지의 기원이 어디냐면은 여기 반응 전후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그 원자 핵들이 있는데, 이 반응 전후 원자 핵들의 질량을 조사를 해보면은 질량이 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질량 차이가 델타 M만큼 나는데, 이 질량 차이에다가 C제곱 곱한 거예요. 이게 이제 MC제곱이죠. 그 유명한. 그래서 이 E는 MC제곱, 그 공식에 따라서 질량 결손에 그 비례하는 거기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그 양만큼 이렇게 에너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량 결손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라늄 원자핵의 한 0.1%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또 양성자 질량의 한 2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양이지만 전체가 에너지로 바뀔 때 여기 C 제곱이 워낙 큰 양이니까 이 2억 전자볼트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볼트가 뭐냐, 일렉트론 볼트가 뭐냐, 이게 에너지 단위예요. 일단 에너지 단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에너지 단위.
뭐 전자볼트는 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는 단위고 뭐 입자 물리학이나 이렇게 소립자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위예요. 이게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자, 요런 상태, 지금 1볼트 건전지가 연결이 돼 있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전극 사이에 이제 1볼트가 걸리겠죠. 이런 1볼트 그 전이차 안에 전자 하나가 들어가 있을 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전자 하나가 들어가 있을 때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1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너지 단위를 쓰면 주울로 많이 쓰죠. 거시적인 세계에서. 주울로 바꾸면 이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굉장히 작은 에너지입니다. 전자볼트가. 그래서 이 일렉트론 볼트가 이게 그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려면은, 자, 수소가 있어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전자 하나 이렇게 있죠. 이 수소에서 이 전자 하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걸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 이온화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은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전자볼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자에서 전자를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에너지가 보통 화학 작용을 할 때 관여하는 에너지 스케일입니다. 대략 뭐 10 전자볼트, 뭐 대략 수십 전자볼트 이 정도가. 그런데 아까 앞에서 우라늄이 쪼개질 때, 그 원자핵이 쪼개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라 그랬어요? 그때 델타 E가 2억 전자볼트라 그랬어요. 2억. 자, 이거는 13.6 일렉트론 볼트는 전자가 관여할 때 나오는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2억 전자볼트는 원자핵이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대략 몇 배 차이 납니까? 대략 1000만 배 정도 차이 나죠. 우리가 오더만 따지면 1000만 배. 그죠? 10하고 1억의 차이니까 1000만 배. 원자 하나당 이 화학 반응을 할 때랑 핵이 쪼개질 때랑 에너지 차이가 대략 한 1000만 배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핵 무기가 무서운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재래식 폭약 같은 건 그냥 다 화학 반응이잖아요. 어쨌든 그 화학 반응보다도 대략 한 원자 하나당 1000만 배나 큰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원자 하나당 이제 그 전자볼트로 바꾸면 대략 한 2억 전자볼트,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폭탄이 되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냐하면은 이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게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시적으로 큰 양이 되려면은 원자핵 하나만 쪼개져서는 안 되고 여러 개의 원자핵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동시다발로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한꺼번에 많이 방출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중성자입니다. 중성자. 이때 나오는 중성자가 대략 한 2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나온 중성자가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그 235 원자핵을 때려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핵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중성자가 튀어나오고 이게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그럼 평균적으로 한 2개 정도가 이웃한 원자핵을 다시 쪼갭니다. 그럼 처음에는 하나의 원자핵에 쪼개졌지만은 평균적으로 2개의 중성자가 나와서 이때 한번 쪼개질 때 나온 중성자가 다시 이웃한 원자핵을 때려서 또 쪼갤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이 가능한 거죠. 이런 거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연쇄 반응. 그래서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 원자핵이 쪼개지는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 중성자가 뭐 한 개 이상일 때, 그러면은 이게 자, 처음에는 중성자에서 우라늄 원자핵이 하나가 쪼개졌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2개가 쪼개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4개가 쪼개지고, 1, 2, 4, 8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대략 2에 이게 한 80세대 정도까지 이제 내려가. 80세대. 80세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니까 이게 이제 2의 79승, 79승까지 가겠죠. 요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열의 그 등비 수열의 합, 그래서 이게 2의 80승 뭐 빼기 1 정도 되는데, 뭐 이거는 거의 이제 2의 80승이라고 보면 되고, 이 2의 80승이 어느 정도냐면은 어느 정도면 10의 한 24승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근데 이 80세대까지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 대략 뭐 100만 분의 뭐 1초 될까 말까 그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80세대까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원자핵이 쪼개집니다.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많은 10의 24승계 정도나 되는 원자핵이 한꺼번에 에너지를 쏟아내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핵무기가 위력적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연에 존재하는 99.3% 238. 이 우라늄 238은 안타깝게도 연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쪼개질 때 나오는 중성자가 이웃한 원자핵을 다시 쪼개지 못해요. 이게 238 원자핵의 특성입니다. 반면 235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0 하나가 쪼개질 때 나오는 중성자가 이웃한 235를 다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쇄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폭탄은 어떤 걸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38은 안 되고 235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폭탄을 만들려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에 0.7% 존재하는 우라늄 235 이거를 고순도로 잘 뽑아내면 되겠죠. 예, 그 과정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합니다. 그 물질만 얻으면 그냥 폭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